인류가 지구 최초의 문명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을 만든 기술이 발달한 존재가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역사책에는 나타나지 않는 초기 문명과 문화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명한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빙하기 이전이나 먼 실루리아 시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을지도 모를 종족이 지구에 살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루리아 이론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빙하기 훨씬 이전에 지적인 존재가 지구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상의 존재는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켰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멸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이 문명의 흔적이 지질학적 과정과 오랜 세월에 의해 대부분 사라졌다고 추측합니다. 이전의 역사학에 따르면 실루리아기는 원시 생명체가 바다에서 처음으로 발달한 지질시대였습니다. 약 4억 4,300만 년 전부터 약 4억 1,900만 년 전까지는 최초의 산호초가 출현하고 생명체의 핵분열로 삼엽충, 브라키오포드, 최초의 뼈 물고기 등 수많은 해양 생물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림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최초의 작은 생명 폭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 높은 종족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의 개입이었을까요? 실루리아기는 오르도비스기 다음으로 데본기보다 앞섰습니다. 대체로 이 시기는 고대의 시대였죠. 이 시기에 지구상의 지적 생명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는 것은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 생물학 또는 생명체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과학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발달하고 진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추측일 뿐 유인원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인간이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실루리아기가 생명체가 육지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가정해왔죠. 해양동물이 육상동물이 된 이 시기는 오늘날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생물학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포유류와 인간의 뇌인은 물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액 기반 청각 시스템입니다. 육상생물만이 중이와 청각 소골로 확정된 청각 시스템을 개발하여 육지와 공중에서의 소리 전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진화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러한 적응을 위한 충동과 지능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루리아기의 최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큰 빙하기의 흔적도 없었고 대기의 산소 함량도 오늘날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달랐던 이러한 조건이 초기 인류의 출현에 기여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루리안 가설은 일반적으로 초기 지구에서 채굴했을 수 있는 외계인 방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루리아의 증거인가? 수백만 년 전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원자재를 채굴했다고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도 없겠죠. 지구의 어떤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질학 역사책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층이나 협곡, 깊은 광산터널과 동굴에서 우리는 실루리아기의 암석으로 퇴적된 지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두께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이러한 암석층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기후가 지배적이었는지, 어떤 식물의 일부 또는 유기적 생명체의 흔적이 묻혀있는지, 지질학자들은 어떤 사건과 힘이 지층 형성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의 나이테와 매우 유사한데 나이테는 날씨, 나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충분한 영양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계인이지만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에서 채굴했다는 이론이 맞다면 그러한 문명에 의한 광물과 화석 연료의 채굴은 분명 독특한 지질학적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가 비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죠. 자연 매장지에서는 특정 물질이 알아볼 수 있는 패턴으로 나타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채굴 활동에 의해 눈에 띄게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존재는 우주선의 부품, 추진 시스템의 배기가스, 도구의 금속 또는 다른 기술의 흔적 등 인공물질을 지구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에서 금속은 일반적으로 다른 원소와 결합된 광석 형태로 발견되며 현대 기술에서 사용되는 순수 또는 합금 형태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순수 금속이나 특정 합금의 존재는 가공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정 플라스틱이나 고급 세라믹과 같은 복잡한 화성화합물이 발견된다면 더 많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채굴된 것일까? 우월한 종족이 지구에 와서 채굴을 한다는 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우리는 채굴과 화석연료 사용을 넘어 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능적 종족 개발의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를 찾아 이곳에 온 생명체는 얼마나 지능적이거나 진보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원했을까요? 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계속한다면 지구의 초기 생물종도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을 찾았을 수 있고 오늘날 컴퓨터 칩에 사용되는 히토류도 상상할 수 있으며 전혀 다른 광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원래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가치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화강암이 그들에게 큰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양의 모래를 이곳에서 멀리 운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건의 믿을 만한 우주선 목격 사례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계속 반복되죠. 이 UFO들 중 어느 것도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추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나 가스에 기반한 기존의 추진 시스템으로는 우주에서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구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달이나 기껏해야 화성까지 갈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구에 온 외계인은 물리법칙을 깨트렸거나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리법칙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은 흔적을 거의 또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이러한 생명체의 흔적일 수 있죠. 그들은 결코 지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멸종하지 않았거나 지구를 떠나지 않고 아직 지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러한 생명체 또는 적어도 일부가 지구에 남아 인류의 발전을 발전시키고 오늘날 이곳에 묻혀있는 도시와 문화를 창건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인도네시아에는 군웅 파당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유적지의 가장 낮은 층이 지능적인 도시 건설을 나타내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 층은 최대 4만 년 전의 것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라미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만 년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 시대, 더 나아가 마지막 빙하기 이전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세계의 종족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틀란티아인은 한때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종족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에서는 고대 원시 종족이 오래전에 육체를 가진 생명체 또는 영화된 존재로 지표면 아래로 후퇴했다는 전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종족은 스핑크스 아래 유명한 기록의 전당에 우리 인간이 한때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누가 우리를 실제로 창조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신화, 전설, 종교의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사시대가 베다나 성경과 같은 고대 문헌에 묘사된 신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영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주비행전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는 외계 존재가 지구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은 선과 악 모두에 미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인간을 노동하는 종족으로 창조한 뒤 실제로는 인간을 파괴하려 했던 아누나키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아누나키가 인간을 위해 싸웠고 그 덕분에 인간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죠. 이집트의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마야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등 다양한 문명이 갑자기 발전한 진짜 원인은 오랜 세월에 걸친 인종과 문화의 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실루리안이나 아누나키의 후손들은 우리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살거나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명한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동물원 가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을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지적 외계 문명이 많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상당히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원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러한 존재가 현재 우리가 발견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원의 동물처럼 멀리서 우리를 관찰합니다. 동물원 가설은 이 존재들이 우리가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언젠가 인류가 충분히 발전하고 충분히 평화로워지면 이 생명체들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에서 목격된 수많은 UFO도 설명할 수 있죠. 수십만 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문화와 문명의 존재는 그 시대나 지구에 맞지 않는 신비한 발견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영상이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